네, 우선 새 파일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노트북 하나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네, 오늘 첫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넘파이 배열들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습과 그리고 제가 일부 생략했었던 부분들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넘파이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부터 저희가 사용하게 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scikit-learn이라고 부릅니다.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함수와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scikit-learn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그 파라미터를 전달을 할 때 numpy 배열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1차원이나 2차원으로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리턴을 할 때 머신러닝에 대한 결과, 예측값들이죠. 예측값들에 대한 결과를 리턴할 때에도 numpy ND array 형식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numpy array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1차원 array, 2차원 array, 나중에는 저희가 3차원 array까지는 꼭 그 아셔야 되고요.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라든가 배열과 배열 사이의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적어도 그 1차원 어레이를 뭐 2차원으로 변환한다거나 2차원 어레이를 1차원으로 변환한다거나 혹은 3차원 어레이를 1차원으로 변환한다거나 1차원 어레이를 3차원으로 변환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배열들끼리의 어떤 곱셈을 하는 게 있어요. 혹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배열과 배열 사이의 어떤 사칙 연산이라든가 행렬 곱이라고 하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런 연산들을 적어도 개념은 아시고 계셔야 얘네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scikit-learn 패키지에 있는 함수들을 보다 더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numpy array에 대한 복습과 그 다음에 일부 numpy array의 고급 기능들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었던 numpy array의 고급 기능들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umpy array에 대한 그 복습이 끝난 다음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개괄적인 거를 먼저 좀 하고요. 하고 오늘과 내일은 아마 KNN 여러분들 KNN 들어보셨죠? R에서도 우리 KNN 했었잖아요. 그죠? 파이썬에서는 KNN이라고 하는 그 분류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어요. 교재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번 주 금요일이 휴가일이니까요. 학원은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니까 가능하시면 이번 주 금요일에 학원을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 교재들을 꼭 지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GitHub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구글에서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이 여러분들 교재고요. 교재고 저자가 작성한 코드들 전부 다 GitHub에 올려주셨어요. 저자가 직접 GitHub에 올려주셨고 이분이 직접 강의한 동영상 강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GitHub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챕터별로 그 아이파이썬 노트북, 즉 주피터 노트북이죠. 콜앱 노트북. 콜앱 노트북이 여기 숫자가 매겨져 있는 거는 챕터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챕터 번호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 다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파일들 있죠. 이 몇 가지 파일들은 책에서 사용하는, 지금 이 책에서 사용하는 예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GitHub 사이트 봐두시고요. 봐두시고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read CSV를 할 수가 있잖아요. read CSV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 바로 만들 수 있죠. 여기 GitHub에 저장된 그 형식,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직접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도 봐두시면 사이트를 이렇게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저자가 직접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에 있으니까 수령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일 다 만드셨죠? 첫 번째 머신러닝 1번이라고 할게요. 머신러닝 1번 첫 번째는 numPy라고 먼저 하겠습니다. numpy. 연결을 먼저 좀 할게요. numpy에 대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몇 가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었던 고급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패키지들을 먼저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import numpy as np. 그리고 판다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import pandas spd. 그다음에 matplotlib.pyplot as plt. 일단 요 세 가지만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의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열의 모든 원소를 1로 모든 원소가 1인 배열, 모든 원소가 1인 배열 생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열을 만드는 방법 기억나시죠?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던 게 numpy.array. 그래서 array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리스트 같은 것들을 넘겨주면 리스트를 numpy array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였었죠. 네. 이런 게 있었고 또 어떤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arange라고 하는 함수 기억나시죠? 어떤 범위를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하는 범위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기억나시죠?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배열을 만들 때 사용했었던 함수 중에서? 난수로 배열 만드는 것도 우리 많이 했었죠. 랜덤, 그죠? 랜덤 모듈에 있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numpy. 여기 잘못 썼군요, 제가. numpy. rand로 시작하는 함수들 되게 많았죠. rand 0에서 1 사이의 난수들, rand n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들, rand int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하는 그 정수 범위에 속한 숫자들.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요거 3개 정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었죠. 그렇죠? 네.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기본적인 그런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 일부러 그런 어떤 난수로 이루어진 배열들을 만든다거나
전부 0으로 채워진 배열을 만든다거나 전부 1로 채워진 배열을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모든 원소가 1인 배열을 만드실 때에는 함수가 원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즈. 원즈에는 여기 뭘 주게끔 되어 있어요? 모양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모양을 준다는 얘기는 넘파의 배열에서 쉐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이 쉐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쉐입에는 무엇을 주냐면 정수 하나를 주거나 혹은 정수들의 시퀀스를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함수를 잘 보세요. 정수 하나를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1차원 배열을 만들 때. 1차원 배열을 만들 때에는 1차원 안에 원소가 몇 개냐 이것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수 한 개 이렇게. 만약에 2차원 이상의 배열을 만들 때에는 행의 원소가 몇 개 있고 컬럼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알려줘야죠. 로우가 몇 개고 컬럼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그 원소들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게 쉐입이란 말이에요. 1차원에서는 1차원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2차원에서는 로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고 컬럼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쉐입이에요. 2차원 이상일 때는 그래서 정수들의 무엇을 줘야 돼요? 정수들의 시퀀스. 시퀀스라고 하면 리스트나 튜플이나 뭐 또 다른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죠. 자, 2차원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소가 1인 2차원 배열을 만들게요. 원소 로우가 3개고요. 컬럼이 4개짜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프린트까지 할게요. 넘파의 배열인 경우에는 프린트 함수로 프린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세요. 보입니다. 자, 로우가 몇 개인가요? 로우가 3개. 그리고 컬럼은 몇 개인가요? 컬럼은 4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쉐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쉐입.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숫자 뒤에 숫자 1이라고 하는 것 뒤에 전부 다 점이 붙어 있어요. 이거 왜 점이 붙어 있을까요? 점이 붙어 있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세요? 데이터 타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무엇 때문일까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실수예요. 네. ND 어레이의 속성들 몇 가지를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스라고 하는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요. 원스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shape은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어서 반드시 이걸 주셔야만 되고요. 주셔야만 되고 D타입, 엘리먼트들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아이템들의 데이터 타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템들의 데이터 타입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n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하지 않은 거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겠다. 배열의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오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좀 더 고급으로 가게 되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로우부터 이렇게 만들고요. 로우를 만들고 두 번째 로우를 만들고 세 번째 로우를 만들고 이게 오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더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나중에는 되게 중요해지기도 하지만 D타입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요. D타입에 대한 설명을 보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할 거냐, 배열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 사용할 거냐, 뭐 여기에는 뭐 numpy, int8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쓰면 된다. 예를 들어서 numpy.int8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디폴트가 뭐다? 플롯, 실수 타입인데 몇 비트? 64비트 실수 타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 하나하나가 전부 원으로 1로 채워지는 건데 그 1들이 정수 1이 아니라 실수 1.0으로 채워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플롯 64가 기본값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출력할 때 1.0이라고 출력합니다. 아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셔서 제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여쭤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 ARR 자체의 데이터 타입을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네. ARR 자체는 ND 어레이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원소, 배열이 가지고 있는 원소 하나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 데이터 타입을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D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인 거죠. D 타입. 볼까요? 이게 플롯 64라고 되어 있어요. 플롯 64. 이게 배열 원소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배열 원소의 데이터 타입.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모든 원소가 1인 배열인데 좀 더 정확하게는 1.0인 배열들인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이 D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D타입. D타입이 되게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기초인 것 같지만 이런 것만 잘 확인하셔도 나중에 어떤 에러 메시지를 보셨을 때 그 에러 메시지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그런 에러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뭐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에러 메시지가 뜬다 그러면 뭔가 그 배열을 만들 때 데이터 타입을 잘못 맞춰서 생기는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데이터 타입을. 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ha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hape. 자, shape이 뭐라고 나오죠? 3,4. 이게 뭐냐면 그 배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면 정확하게는
배열의 각 축, 엑시스, 영어로는 엑시스라고 하죠. 각 축을 따라서 있는 원소의 개수, 원소들의 개수들의 튜플이. 자, 이게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은 축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 행이 증가하는 방향. 행이 증가하는 방향이 엑시스 0번이에요. 엑시스 0번으로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세 개. 첫 번째 엑시스를 따라서 있는 원소들의 개수.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축이 하나가 더 있죠. 이쪽으로도 축이 있어요. 이 엑시스를 엑시스 1번이라고 해요. 엑시스 1번을 따라서는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배열의 각 축을 따라서 있는 원소들의 개수들의 튜플. 제가 행의 개수와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2차원 배열에서만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1차원 배열,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에서는 그런 게 적용되지가 않겠죠. 1차원 배열에 로우나 컬럼의 개념이 없잖아요. 3차원 배열에 로우나 컬럼의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차원의 배열에서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차원 배열이에요. 이거 1차원 배열이죠. 이렇게 원소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 1차원 배열은 축이 몇 개밖에 없어요. 축이 이쪽 방향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엑시스 0번이에요. 그럼 1차원 배열에서의 쉐입은 1차원 배열에서 쉐입은 그 1차원 배열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차원 배열 볼까요? 3차원 배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행을 가지고 있고 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게 판때기가 쌓여 있듯이 이런 식으로 쌓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 배열에서는 축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축이 하나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방향, 여기를 엑시스 0번, 여기를 엑시스 1번, 여기를 엑시스 2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엑시스 0번으로 몇 개가 있느냐? 여기로 몇 개가 있느냐? 엑시스 1번으로 몇 개가 있느냐? 그럼 엑시스 2번으로 몇 개가 있느냐? 이 숫자들, 그 숫자들의 무엇? 그 숫자들의 튜플. 이게 쉐입이에요. 쉐입. 이 쉐입은 언제 중요하냐면 머신러닝에서도 물론 중요해요. 머신러닝에서도 물론 중요한데 머신러닝에서는 여러분들이 2차원 이상을 다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미지를 다룰 때는 3차원을 다룰 수 있어요. 이미지를 다룰 때는 3차원을 다룰 수 있는데 이미지 분류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2차원이에요. 그래서 로우와 컬럼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혹 이렇게 3차원 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형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미지 분류도 한번 해볼 거예요. R에서는 그거를 저희가 안 했었었는데 저희가 파이썬을 할 때에는 손글씨 이미지를 분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쉐입의 개념 아시겠죠? 쉐입과 엑시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쉐입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쵸? 네, 나중에 근데 요것 때문에 에러를 만나게 어떤 에러가 분명히 아마 만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쉐입이랑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사이즈예요. 사이즈. 사이즈는 전체 원소의 개수예요. 배열의 전체 원소 모양이 3 곱하기 4죠. 네. 쉐입이 3,4니까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3 곱하기 4. 그럼 12개죠. 네, 원소 전부 12개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RR 점 N di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im. dimension 개수란 뜻입니다. N dim이라 number of dimension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차원의 개수. 배열의 차원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다른 말로 풀이하면 배열의 뭐의 개수? 축의 개수. 아까 1차원은 축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1차원은 축이 하나, 2차원은 축이 2개, 3차원은 축이 3개. 네. 축이 하나가 있는 배열을 1차원 배열. 축이 하나만 있는 배열을 1차원 배열. 축이 2개가 있는 배열을 2차원 배열. 축이 3개가 있는 배열을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은 축이 4개가 있는 배열.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림이 안 돼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4차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없죠. 3차원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3차원인데 거기에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는 4차원을 살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축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3차원까지고요. 3차원까지고. 어쨌든 이런 축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 그게 N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죠. 자, 기본적인 속성들 좀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더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러면 1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1차원하고 2차원은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범위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제가 범위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1 이상, 1 이상, 6 미만. 이런 기호 우리 보셨던 적 있죠? 대괄호는 범위에서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소괄호는 포함하지 않는 거. 이렇게 쓰면 1 이상, 6 미만 이런 뜻이에요. 1 이상, 6 미만 범위에
범위의 정수들로 이루어진 1차원 AR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것도 A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Py A range 시작값 끝나는 값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출력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자, 위쪽에서 했었던 거 하나씩 우리 다 출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했었던 게 뭘 했었냐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ARR.D 타입 그리고요 shape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shape ARR.shape 그 다음에 size 했었죠. size ARR.size 자, 실행해 보시기 전에 여기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D타입은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실수예요, 정수예요? 정수죠. 예, 네, 정수니까 int라고 나올 거예요. 뭐 int라고 나올 텐데 그게 64비트 int일지 뭐 32비트 int일지는 모르겠으나 int 정수인 거는 맞아요. 그죠? 정수. shape는요? shape는 어떻게 나올 거야? shape. shape는 항상 튜플이에요. 튜플이고 축이 몇 개? 축이 한 개. 그 축의 방향으로 원소가 몇 개? 5개. 축이 이거밖에 없죠. 튜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한다. 튜플에서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을 화면에 출력하면은요.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을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지금 보시는 모습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사이즈는요? 당연히 5개. 5개. 5개밖에 없잖아요. 전체 원소에서 5개죠. 실행해 볼까요? 맞죠? 원소 하나하나는 정수. 모양은 축이 하나밖에 없고 그 축으로 있는 원소의 개수가 5개. 전체 원소의 개수는 5개.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레인지도 아마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원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드실 때도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실 때에도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64비트 인티저가 아니라 뭐 32비트 인티저를 사용하겠다거나 혹은 뭐 32비트, 뭐 16비트 정수를 사용하겠다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디멘전도 있었죠? 디멘전 디멘전까지 해볼까요? 프린트 dim yar랄점 n dim 뭐라고 나올까요? n dim 그러면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1. 네,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튜플에서 5,0 이라고 하는 것과 5, 이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원소 2개짜리 튜플이고요. 이건 원소 1개짜리 튜플이에요.
원소 2개짜리 튜플이라는 얘기는 5라고 하는 숫자와 0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루어진 튜플이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2차원 표기법, 2차원이 되는 거예요. 2차원 어레이, 쉐입이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럽니다. 근데 2차원 어레이가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1차원 어레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1차원 축에 개수가 5개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요. 2개는 표기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0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나중에 연산을 할 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 뭐 0이 우리는 0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0은 0이고요. 없다는 없다예요. 좀 말이 좀 그런가요? 그래서 표기법이 다릅니다. 이건 원소 2개짜리 튜플, 이거는 원소 1개짜리 튜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표시된 거,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거 원소 1개짜리 튜플이구나. 원소 1개짜리 튜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원소의 개수는 5개죠. 뭐 문제 있나요? 원소의 개수 5개인 게 뭐 문제가 있나요? 쉐입과 사이즈는 달라요. 쉐입은 뭐예요? 쉐입은 이쪽 축으로 원소가 몇 개 있느냐? 원소 몇 개 있어요? 이쪽 축으로 원소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3. 그 다음에 축이 하나가 더 있죠. 축이 이쪽으로도 축이 있잖아요. 이쪽 축으로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래서 축을 따라서 있는 원소가 몇 개냐라고 설명을 드렸죠. 축이 2개니까 원소 2개짜리 튜플이 되는 거고요. 축이 1개만 있으면 원소 1개짜리 튜플이 되는 거고, 축이 2개면 원소 2개짜리 튜플이 되는 거고요. 축이 3개면 원소 3개짜리 튜플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이즈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요? 사이즈?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전체 원소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개. 12개죠. 일일이 다 세야 돼요? 아니죠. 3 곱하기 3만 하면 되죠. 그렇죠? 쉐입을 알면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튜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를 튜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튜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열하고 튜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ARR이라고 하는 변수는 배열이고요. 우리는 그 배열을 만든 거고요. 배열의 모양을 찾으면 넘파이는 배열의 모양을 무엇으로 준다? 배열의 모양을 튜플로 만들어서 준다. 헷갈리세요? 넘파이는 배열의 쉐입을 무엇으로 리턴해 준다? 튜플로 리턴해 준다. 이차원 배열이니까 첫 번째 차원의 원소의 개수, 두 번째 차원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아이템이 두 개인 원소가 두 개인 튜플이 되는 거고 지금과 같이 1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1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차원이 한 차원밖에 없으니까 그 차원으로 원소가 몇 개냐? 그래서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 되는 거죠. 쉐입이. 배열은 원소를 5개를 갖고 있는 배열이고 배열의 쉐입은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죠. 헷갈리세요? 제 말이 좀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배열, 튜플, 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헷갈리시면 다시 질문 주세요. 이해되시죠? 쉐입하고 사이즈가 아직도 헷갈리세요? 쉐입은 말 그대로 모양이잖아요, 모양. 배열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 사이즈는요. 배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배열의 크기라고 하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쉐입, 배열의 모양, 사이즈, 배열의 전체 원소의 개수. 네,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